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한 수치와 함께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로 0.3% 하락한 4,302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4,310포인트 선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유럽 증시는 미국에서와 그리고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둔화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고 또 독일 경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무려 4%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4.75% 하락한 73.14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은 수요 둔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은 지난 10월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에 따라서 원유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과 다르게 또 공급은 과잉 공급 우려를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유가를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에도 불구하고 공급 경색 우려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주시죠. 예,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마트와 시스코 시스템스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향후 전망을 내놓으면서 각각 8%와 10% 가까이 급락하며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했지만 장 후반 매수세가 유의되면서 결국 주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부진한 결과를 보였던 고용지표 역시 향후 고용 지표로 인해 향후 수요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8,000건이 늘어난 23만 1,000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2만 2,000건을 상회하면서 2년 만에 최대치로 8주 연속의 증가세였습니다.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였지만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편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른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86만 5천 건으로 이전 주 대비 3만 2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11월 27일 주간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신뢰도 역시 넉 달 연속 하락했는데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에 따르면 11월 주택시장 심리지수는 34를 기록해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2022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재고 상황 호전과 그에 따른 이익 마진 개선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최대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가 5.7% 급등했던 반면 증권사 BofA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낮춘 데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레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어드밴스 오토파스는 4% 이상 하락했으며 외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 IT가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소매, 운송, 필수 소비재, 방위산업, 기초소재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4.445%, 달러 인덱스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 채권 펀드인 트윈코의 다니엘 리바신 최고 투자 책임자가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연준의 목표를 향해 진짜 완화하는 것을 보려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0월에 CPI 상승률이 3.2%로 예상보다 크게 완화됐지만
올바른 목표로 가려면 고통스러운 마지막 여정이 남아있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경제가 약해지지 않는 한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면서 전일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역시 단기적 수출에 대한 과민 반응을 경계한 바 있으며 제롬 파웰 연준 의장 역시 연준이 계속해서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몇 달간의 좋은 데이터에 현혹될 위험과 과도한 긴축의 위험을 모두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미국 국채시장의 레버리지가 대형 헤지펀드들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연구 결과 국채시장에서 레버리지 수요가 소수의 대형 헤지펀드들에게 집중돼 있다면서 이들에 의한 레버리지 국채 포지션 청산이 2020년 3월 국채시장 스트레스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자본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레버리지는 시장 참가자와 국채시장 기능 모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 모두가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은행들의 금리 리스크 관리도 재차 언급하면서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상의 부채 항목과 관련한 금리, 유동성 위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은행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사실상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아마존의 AWS처럼 키우려던 클라우드 사업부의 분사 계획을 포기한다고 밝힌 중국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주가가 오늘 9% 이상 하락해 79달러 1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리바바는 부진한 분기 실적을 보고하면서 AI 관련 반도체 칩 수출 통제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면서 데이터 저장과 웹 서비스를 위해서는 연산 처리를 위한 최신형 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와 별개로 회사 측은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식료품 체인인 프레시포의 상장 계획 역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난 후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사라지면서 구조 조정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0월 미국 내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36만 5천 건의 착공과 144만 5천 건의 허가 건수이며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 BJ's 홀세일, 스펙트럼 브랜스, 버클 잉크, CINT 잉크,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엑셀 그룹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 지수가 모두 다 강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거래일 대비 0.06% 상승해줬고요. 종가는 2,488포인트 선에 형성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2,0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보였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0.8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는 반짝 또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점차 갈수록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34% 하락한 13만 2,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83% 상승한 72,800원 선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 2차 전지 셀업체들 쪽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 넘게 하락하면서 거의 2% 가까이 밀려났고요. 삼성 SDI는 1.45% 상승, LG화학은 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1.34% 하락하면서 약세를 기록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1.48% 하락하며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가 1.26% 상승해줬고요. 기아는 3.68%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1.1%의 상승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자동차주를 향해서는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어제는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부품 기업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1.22%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이버 쪽으로는 최근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0.2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이 1.94%로 강세를 기록하며 마무리 지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셀트리온 그룹주 쪽으로는 합병도 순항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상승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22% 상승한 811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800억 원 넘게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3%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 하락한 24만 2,500원을 터치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92% 하락한 71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로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1.16%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성장 종목들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06% 상승했고요. HLB가 2.3%,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4.65% 상승한 81,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밀려나면서 조정받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4% 넘게 급등해줬습니다. 리노공업 14.62% 상승한 16만 9,300원을 터치했고요. ISC 같은 경우 3.97%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반도체 내에서 혼조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지만 추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부 HBM 관련 종목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특징주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주들 쪽으로 보시면 펄어비스가 3% 넘게 급등해줬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던 시장 속에서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3.92% 상승한 47,75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가 현재 열리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전부터 꾸준히 들어왔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자동차 부품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1% 넘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SL 같은 경우에도 3.89%, HL만두가 2.29%, 화신이 4.18%, 명신산업이 1.4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렇게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부품주들까지 매수세가 확산된 것은 증권업계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전 세계 공장 가동률이 평균 10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매분기 역대급 실적을 낼 정도로 국내외 견조한 수요가 이어진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이 부품주들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3분기 여름휴가와 추석, 임단협 등으로 영업일수가 가장 적은 시기에 완성차와 중소부품사들은 여전히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주류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류 관련 종목들 급등해줬습니다. 특히 제주 맥주가 29.94%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국순당 같은 경우에도 14.12% 강세를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풍곡주정도 3.81%, MH 에탄올도 3.17%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주류 관련 종목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국세청에서는 와인과 맥주 온라인 판매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또 여기에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는 이렇게 주류 관련 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기술투자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텐데요. 우리기술투자 7.56% 상승한 5,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대비 5% 넘게 상승하면서 37,49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5천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또 한 번 개선시켜줬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위지트, 감성코퍼레이션 등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종목들 내에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을 최초 공개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마이아 100과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중앙 처리 장치 CPU인 코발트 100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HBM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해줬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리노공업이 있겠고요. 리노공업이 14% 넘게 오른 가운데 ISC 같은 경우에도 어제 3.9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테크윙이라든지 가온칩스 이러한 HBM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상승해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